올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100조 원 가까이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 투자된 이 돈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출금으로 충당이 된 데다 주식시장 고평가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 상황 전망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인프라 구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경련에 따르면 세계 30대 제조업체에 포함된 국내 기업은 단 한 곳이고 국내 시장 규모도 주요국에 비해 미미했는데요. 잠시 후 관련 내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있게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있게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도 주식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위에는 주식한다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국내외 가리지 않고 1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한 언론기관의 보도인데요. 정부 공식 통계는 아닙니다. 현재 올해 들어서 100조 정도 주식에 투자한 돈, 순증가한 규모가 100조 정도 된다라는 아주 개략적인 통계예요. 이 근거로는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순매수액이 개인의 매수액이 43조 늘었고 또 코스피의 12조 정도 늘었고 해외에 미국을 비롯한 이 해외 주식에 약 16조 늘었다. 그렇게 되면 약 8조 됩니다. 근데 지금 예탁금이 또 한 10몇 조 늘어나 있으니까 얼추 100조 정도 된다. 이런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에 개인들이 100조 이상 주식을 사는 데 썼다. 순매수 금액이니까 적지 않은 규모죠. 그래서 뭐 이 덕분에 주가도 올라가고 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업입니다. 네. 증권시장을 통해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면 그것은 이자 부담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증권시장이 급속하게 달아오르면 한꺼번에 올라서 거품이 터질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우려. 또 정부에서는 제조업 육성하라고 또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라고 풀어놓은 돈이 너무 한쪽으로 증권시장으로 많이 치우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우려와 좀 근심이 제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또 많은 자금이 몰린 것 같은데 과거와 비교하자면 어느 정도 규모로 늘어난 건가요? 예, 과거와 비교할 때요. 지금 현재 약 100조 정도 늘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정권 상황이 안 좋았던 해 당시에는 보통 10조에서 20조 이런 정도 해도 많았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총 통화량 자체로는 약 한 8배에서 9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이 현재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에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로 대비해보면요. 총통화라는 게 예금 통화까지 합친 건데 현재 지금 오늘 이 시점에 3,100조 정도 돼요.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280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경기를 살린다고 풀어낸 돈이 280조가 늘어났으니까 그 돈 중에 100조가 증권시장에 간 거니까 우리 경제를 말아먹을 정도로 과잉해서 많이 갔다. 이런 것은 상당히 과한 우려고요. 뭐 이 정도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금 증권시장, 직접 금융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시장이 굉장히 약하고 층이 얇습니다. 그러나 이게 단기간에 급증할 때 이제 이 관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거품 붕괴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지분율을 좀 들여다보면요. 개인의 비중이 기관 비중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하고 참여도 이런 것들이 좀 나날이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주가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여전히 지금 굉장히 낮은데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에 가장 많은 주식을 샀는데 그런 면에서 기대만큼의 지금 소득을 거둬 올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올인을 하는 것은 개인들은 주식 정보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회사 삼성전자는 설마 망하지 않겠지. 또 주가가 오르겠지라는 이런 기대가 많이 제고가 됐고 또 이제 6% 정도 들어가면서 회사 내 영향력도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개인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현상이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개인 주식 투자 비용이 높으면 상황 변화에 따라서 주가의 오르내림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장기적인 목적을 세워놓는 것보다는 단타 위주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삼성전자가 국민주로서 국민기업으로서 대중적 기반을 확대했다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봅니다. 네, 앞서서 이제 통화량이 늘었다라는 그 배경도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이 자금 중에 또 상당 부분이 대출금으로 이뤄진 걸로 좀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요. 또 백신이라는 변수도 있어서 시장 상황에 아직은 좀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이창용이라는 분 한국인이지만 현재 IMF에서 국장을 맡고 있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상당히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전 세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주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코로나 백신 같아.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면 그래서 코로나가 일거에 해소가 된다면 세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백신이 언제 나올 건지 또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부작용이 없을 것인지 이런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유동성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이 조금 조심스럽다. 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잘 지적해 주신 게 트럼프 대통령. 이제 선거가 48일 앞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1년 만에 처음으로 바이든을 조금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자 그대로 막판 지금 시속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를 살린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통화량을 살포하고 있고 미국에서 엄청난 지금 유동성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힘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혹시 선거 끝나면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했고요. LG화학 이야기 어제 이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적 분할 계획을 밝히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향후에 기업 공개를 추진하더라도 그 비중을 20-30%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좀 달래는 듯한 메시지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LG화학의 개인 투자자들, 배터리 하나만 믿고 투자했던 사람은 그야말로 낭망하고 있고 LG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사이트에도 올리고요. 이를테면 중국집에 짜장면을 하나 시켜서 돈을 주고 시켰는데 짜장면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먹으려고 하니까 짜장면을 다시 뺏어가고 노란 무만 먹어라. 지금 이런 형태라는 게 정권 시장의 지금 얘기거든요. 네. 그것은 LG화학에 배터리 때문에 LG화학에 들어왔는데 배터리는 빼고 나머지 플라스틱 먹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상당히 흥분을 하고 있으니까 LG화학에 오늘 CFO가 나와서 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을 하면서 IPO 상장을 하더라도 그 분할 후에 상장 배터리 회사를 얘기하면 앞으로 만들 회사 상장을 하더라도 그 주식의 소유 지분에서 20-30%만 외국에 주고 다른 외부 자금에 주고 70%는 계속 LG화학이 지배하겠다. 그러니까 LG화학 주식을 갖고 있어도 간접적으로는 배터리를 지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또 LG화학이라는 개인 회사로 볼 때는 돈을 많이 끌어올 수 있으니까 상장 과정에서. 네. 그래서 대박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LG화학의 배터리만 보고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짜장면을 빼앗기고 노란무만 놓고 있는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소액 주주들의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이런 이번의 LG의 처사는 두고두고 정권과의 화제 또는 교훈으로 기록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이게 주주들 관심은 사실 주가인데 LG 화학이 배터리 분사가 돼서 LG 배터리가 말 그대로 훨훨 난다고 한들 그 주가가 모기업의 반영이 바로바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제 LG화학과 그 자회사인 배터리의 연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동안 LG화학이 키워서 분사했던 많은 회사들, LG 생활건강이라든지 많은 회사들 보면 완전히 지금 따로 가고 있거든요. 이 점에서 이제 LG화학 개인 투자자들이 좀 흥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이익 면에서는 회사의 이익 면에서는 LG화학이 압도적인 주식을 배터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으로는 LG화학의 이익으로 잡히죠. 그래서 배터리에서 나오는 수익이 LG화학으로 잡히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개인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냐 이것은 조금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물적 분할을 결정한 배경, 아무래도 글로벌 이 배터리 전기차 시장이 점점 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성장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규모라든지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기차 시장 규모는 앞으로 대단히 박다 못해서 전기차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자동차 업체는 이제 소멸할지도 모른다.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저 흐름에 타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미래도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는 커져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LG화학에서 이렇게 정말로 LG가 자동차 산업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네. 유상증자를 하든지 자신들의 돈으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나을 텐데 증권 시장의 자금 그냥 한마디로 좀 쉽게 돈을 조달하겠다. 자신들의 부담은 안 드리겠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개미들의 곡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뉴딜 이런 데서도 전기차에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있는데 전 세계 30위권에 우리 기업이 현대기아 한 곳이고 점유율도 얼마 안 된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경련이라는 곳에서요. 우리 경제단체 연합회죠. 아주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한국의 전기차 상황에 대한 이 전 세계와의 비교인데 저기서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는 세계 17위 정도밖에 안 되고 판매 규모도 10한 2, 3위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의 일반 매출 규모나 수출 규모가 세계 7위, 8위인 것을 생각할 때 그 절반도 안 되고 있어요. 전기차에 관한 한 한국의 지금 산업 발전 속도는 매우 늦다고 하겠습니다. 말로는 네. 전기차 얘기하지만 실제로 해외를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전기차가 늦은 나라가 없고요.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전기차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전기차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상태에서 전기차가 되리라고 바라는 것은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아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사실 저도 만약에 이제 차를 살 때 고민을 한다면 일단 충전소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회사 입장에서는 배터리 개발이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고 이런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어떤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충전소가 가장 시급한데요. 정경련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충전소가 2만 3천 군데 있습니다. 중국에 291만 개의 100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 일단 2만 3천 개는 독자적인 충전소도 아니고 그냥 딸려있는 부속 충전소. 그냥 충전소 형태만 갖으면 다 통계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전을 할 수 없으면 차가 굴러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차 발전을 위해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이라는 걸 줍니다. 약 한 1,500만 원까지 주는데 그 국고 보조금 누가 다 가져가면 테슬라가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런 면에서 국고 보조금 주는 방식을 좀 획기적으로 바꿔서 충전기 쪽에 비중을 둬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유럽 같은 나라는 이미 지금 내연차 그러니까 그 가스를 사용해서 안에서 불을 내서 가는 그런 내연차는 이미 지금 생산 중단 시점을 예고해놨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전기차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환경단체나 이런 또 환경당국에서 그런 마스터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쉽게 싸게 만들어내서 많이 팔아서 돈 벌자. 이런 주의로 하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는 선진국 그룹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전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이 한국 기업이고 또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기술력이 최고 수준인데 이 둘 사이의 시너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뚜렷이 뭐 총수들끼리 만나긴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만나서 차 한잔하고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당장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될 절박한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가 아닌 현재의 가솔린차나 경유차를 만들어도 한국에서 잘 팔리는데 네. 굳이 만들어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회사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코발트라든지 그 배터리 만드는 데 들어간 이 리튬 국내 생산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지 다른 나라는 우리는 지금 중국의 히토류를 그냥 그대로 수입해 오는데 일본 같은 데는 종합 상사가 외국에 나가서 광산 개발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기차 시대로 나아갈 좀 마스터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물론
저 국가 한 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은 이것이 아직 일반화가 돼 있지 않고 국민들도 전기차가 아니면 이제 우리 미래가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너무 절박하게 박혀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전기차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그 환경을 좀 조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